지금 여러분은 뉴파티 TV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월 9일 새벽 1시입니다. 저희 만난 지 이제 딱 한 달 된 거잖아요. 네, 저 이제 창당을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 한 달인데 1박 2일을 5번? 6번? 5번 여섯 번? 거의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뉴파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성은 씨도 그렇고 이제 두 사람 모두 이제 일종의 정치 활동, 정당 활동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죠. 영역이 조금씩은 다른데 네. 먼저 성은 씨께서 이제 그 정당 활동, 특히 또 저희 사이 적정한 탄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탄핵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어떤 그렇죠. 흐름들이 생겨나게 된 건데 우리 성은 씨께서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박원순 시장님 두 번째 캠프 때부터 그 대변인실 공보단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뿌리가 사실 민주당에 있었기도 하죠. 또 이런저런 경험 이후에 사실 2015년에 뭐 다른 창당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을 제가 제안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도 그 같이 그 팀을 했던 분들한테 다 아니 너는 여기서 자기들과 같이 하지 왜 굳이 너가 나가서 그런 거기는 새로운 모험을 하느냐. 근데 모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탈당이 추천 맞춘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전 여기 있으면 무슨 민주당 위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재미가 없다고. 저 당 만드는 거 민주당에만 있으면 못 해볼 거 아니냐. 그래서 저 당만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만 하고 올게요. 사실은 창당 전문가세요. 약간 네. 아니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2015년 그 약이 이제 벌써 5년이 됐죠. 그때는 정말로 가볍다기보다는 이게 정당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어떤 결과를 냈냐면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제가 이제 20대의 그 공천심사위원 공천심사관리위원이라고 했죠. 공관위 그거를 사실 하게 됐죠. 지금 253개가 사실 지금 지역구잖아요. 그걸 제가 2년 동안 10만 킬로로 운전을 하면서 경부선 이렇게 타면 오산 지날 때쯤 여기 누구 계시지? 누구시고 저기 인구수 얼마고 그렇지 인구수 얼마고 여기는 어디 천안 갑이네 이런 식으로 전국 지도는 거의 다 딸딸 외울 정도로 그런 이제 공천심사위원이라는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또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어떤 당 지도부가 이제 국민의당 탄생을 잘 시켜놓고도 사실은 교체가 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박 전 대표님 이제 박 전 당대표를 필두로 이제 최고위원회 구성,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 그 시기가 2016년 이제 7월이었으니까 그 지도부가 사실은 탄핵까지 했던 거죠. 뭐 다른 것도 다 좋은 경험이고 그런데 그 탄핵을 해가는 과정이 정말 나중에 영화 한 편을 찍겠다고 저희가 시나리오도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위 보좌 직원으로서 탄핵을 사실 경험을 했었어요. 그 국방위에서 유명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 다들 광화문 나가서 촛불을 드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광화문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다 광화문에 너는 못 갔냐? 너 실은 특별히 또 별세별인데 그렇죠. 말이 안 된다. 근데 왜 못 갔냐면 저는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밤낮 없이 그리고 주말도 없이 매일 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우님께서 이제 당의 지도부로서 어떤 정무적인 측면에서 이제 탄핵의 어떤 흐름을 주도했다면 비록 당은 다르지만 저는 이제 뭔가 이 최순실과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실책을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물러나라가 아니라 어떤 명백한 증거들을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뒤에서 이제 백업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월부터 정말 국정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통 이제 9월, 10월에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또 10월 31일 그 국감을 끝내고 나면 물론 휴가죠. 이제 휴가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예산 그렇죠. 심사가 물론 있긴
바쁘기는 그쵸. 하지만 정말 황금 같은 휴가기에 오히려 국감 때보다 더 바빴어요. 더 네. 바쁘고 거의 11월부터 2월까지 음. 풀로 이제 백업 업무를 했었는데 좀 재미난 일 여기서 한번 한 가지 특별한 일 한 가지만 네. 공개를 하자면은 네. 그 한참 이제 촛불 집회하고 이제 이럴 때 저는 36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김호준 씨의 파파이스 보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건데 그 역삼동가 땡땡 주택이라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모태펀드 지금 조국은 사모펀드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모태펀드겠죠. 네, 그래서 모태펀드 이게 정부 정책 자금인데 영화계에서 문화 영화계에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블랙리스트에게는 정책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에는 자금을 지원한다. 여기다 뭐 KBS 이런 부분까지 결부가 되어서 이제 그런 이제 제보를 저희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시내 21 기자와 저희가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이제 시내 21과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쭉 이제 시내 21가 지금까지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는 거는 이제 그 특혜 영화사였어요.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네, 그래서 그 특혜 영화사가 역삼동 땡땡 주택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거기를 딱 갔는데 그 건물 지하에 영화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노컷 일베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일베도 안 봐서. 네. 그게 노컷 일베가 이제 그 노컷을 대항하기 위한 그들만의 언론사라고 해서 인터넷 언론이 있었어요. 노컷 일베가 그 건물에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하에. 바로 옆 사무실에. 약간 그 본진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플러스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 광화문에 촛불 집회가 있으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또 그 태극기 부대 집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단체들이 이름이 이제 여러 개 바꿔서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네. 그 단체의 팻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그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너네 뭐냐 왜 쳐들어왔냐 우리 쳐들어간 게 아닌데 영화사 찾아간 건데 그러면서 결국엔 유치장에 갇히게 된 거죠. 36시간 동안. 네, 그래서 지금 조국 사태를 보면서 내가 유치장까지 갇히면서 물론 생색을 내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치장까지 갇혀가면서 취재를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기사를 쓰고 지금 현 정부 이게 단지 뭐 문재인 정부라 해서 문재인만의 정부라는 게 아니라 저희 촛불 집회를 함께했던 국민들의 정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인화가 되어가고 있는 지점들을 보면서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결국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뉴파티 탄생을 하게 된 이런 어떤 과정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